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네, 최근에 뭐랄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정말 뜨거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기업 분석 리포트, 또 최신 뉴스, 재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요. 현대 오토에버가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지 그 본질과 또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잘 엮어서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이런 지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거죠. 네, 특히 현대차 그룹이 사실 미래 모빌리티의 승부수로 던진 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전략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어떤 좀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재 시장이 매기는 가격표랄까요? 그런 것과 또 숨겨진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업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오토에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명확히 좀 짚고 가죠. 그룹의 소프트웨어 두뇌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던데요. 아,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를 그냥 전담하는 핵심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0년 4월에 설립됐고 그 이후에 현대 오토론, 또 현대 MN소프트 이런 회사들을 흡수 합병하면서 몸집을 좀 키워왔습니다. 아, 합병도 있었군요. 네, 사업 영역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ITO라고 부르는 IT 아웃소싱 분야입니다. 그룹사의 ERP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클라우드 관리처럼 좀 안정적인 IT 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부분인데 전체 매출의 한 46% 정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룹의 IT 혈관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룹 운영의 기반이 되는 셈이고요. 두 번째는 SI, 시스템 통합입니다. 매출 비중은 한 33% 정도 되고요. 네. 이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든가 스마트 물류 시스템 설계처럼 그룹의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죠. 이걸 가속화하는 프로젝트들을 주도합니다.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생산 쪽 혁신을 담당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둥이 바로 차량 소프트웨어인데요. 매출 비중은 약 21% 정도지만 사실 성장성이나 주요도 면에서는 단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미래 핵심이군요. 네,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인 모빌진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랑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또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지능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 IT 운영의 안정성부터 생산 혁신, 그리고 미래차의 핵심 두뇌까지 정말 광범위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 맡고 있네요. 그렇죠. 책임이 막중하죠. 그런데 2025년 10월 31일이었죠.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7% 넘게 치솟는 정말 기염을 토했어요. 그 배경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날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훨씬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했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이요? 네, 구체적인 숫자를 다 나열하기보다는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매출하고 순이익 모두 아주 견조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아주 크게 뛰면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와, 30% 이상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상당한 수치죠. 이런 호실적은 단순히 기존 사업이 그냥 잘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클라우드 전환 같은 좀 고부가 가치 SI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신사업 쪽이 힘을 받았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해외 법인의 약진도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유럽하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실적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데 제가 듣기로는 같은 날 또 다른 강력한 촉매제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 공교롭게도 정말 바로 그날 그 AI 반도체 업계의 거물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만남 소식이 딱 전해졌습니다. 아, 그 만남이요? 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그냥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탄탄한 실적이라는 어떤 펀더멘털 모멘텀 위에
미래기술협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딱 얹어지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날아오른 거죠. 두 가지 호재가 시너지를 일으킨 어떻게 보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실적과 미래 기대감의 만남이라. 자,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현대차 그룹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전환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건가요? 네, SDV는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마치 스마트폰처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그런 차를 만드는 거죠. 아, 업데이트로 차가 진화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가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의 설계자, 이자 동시에 실행자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전체의 SDV 전략 성공 여부가 현대오토에버의 역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룹의 명운이 달린 일이네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핵심 영역을 보면 그 중요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첫째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개발입니다. 모빌진. 네, 이게 자동차의 운영체제, 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예요. 앞으로 현대, 기아, 제네시스 모든 차종에 이 표준 플랫폼을 적용해서 개발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량 기능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OTA 기술 고도화도 아주 핵심적인 과제고요. 자동차 전체가 진짜 하나의 거대한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는 거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의 성능이나 성격까지 막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역할은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 솔루션입니다. 단순히 자동차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생산하는 공장 자체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아, 생산 과정까지요? 네.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에 짓고 있는 최첨단 전기차 신공장 HMGMA라고 하죠. 이걸 비롯해서 전 세계 생산 기지에 AI 기반의 자동화된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차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연동 서비스입니다. 차량에서 생성되는 그 방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하고 분석해서 더 정교한 커넥티드카 서비스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하는 일이 많네요.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투자를 계속 늘리려면 재무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일 텐데요. 현대오토에버의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는 상당히 견고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요. 총자산 대비 자본 비중이 50%로 훌쩍 넘어서서 안정적이고요. 부채 비율도 업종 평균하고 유사한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재무 건전성 유지에도 꽤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일부 분석에 따르면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 현금이 많다는 건 좋은 신호죠. 그렇죠. 대규모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체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일단 확보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특히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동종 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던데요.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10월 31일 기준으로 PER이 25배를 넘어서는데 이게 IT 서비스 업종 평균과 비교하면 정말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이 높은 PER에는 시장의 현대오토에버를 단순한 IT 서비스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 SDV 전환의 최대 수혜주이자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왔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일종의 성장주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셈이죠. 하지만 뭐랄까 일각에서는 그 높은 PER이 좀 단기적인 시장 과열이나 거품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나요? 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네,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동종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현대오토에버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10% 이상이라는 아주 우수한 수익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수익성 자체는 좋군요. 네, 이건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능력과 수익 창출력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높은 평가는 미래 기대감과 현재의 견조한 실적이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미래라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다는 거군요. 그럼 현재 주식시장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주요 테마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메가 트렌드에 거의 교집합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명실상부한 자율주행 및 SDV 테마의 대표 주자죠. 현대차 그룹 SDV 전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건 당연하고요. 네, 그건 확실하죠. 둘째는 AI 및 클라우드 테마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AI 관련주로도 주목받는 동시에 그룹 전체의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하면서 AWS와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랑 클라우드까지. 네. 그리고 셋째, 스마트 팩토리 및 로봇 테마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장 자동화라던가 로보틱스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대오토웨버의 역할과 수혜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여러 핫한 테마들의 중심에 서 있군요. 특히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현대오토웨버에게는 아주 핵심적인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첨단 AI 기업과의 협력은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죠. 네. 젠슨 황 CEO와의 만남은 바로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또한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 지역 전기차 생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현대오토웨버에게는 엄청난 기회 요인입니다. 북미 신공장의 ERP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북미 법인 매출이 구조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북미 쪽 성장이 기대되는군요. 네, 실제로 해외 매출 비중은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요. 2025년 상반기에는 이미 34%를 넘어섰고요. 특히 북미 지역 매출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회사의 지배 구조는 어떻고 최근 주가 급등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지배 구조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약 31.6%를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현대모비스가 한 20.1, 기아가 16.2, 그리고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이 7.3% 정도 됩니다. 이런 그룹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치면 총 75%가 넘어요. 와, 75%면 정말 안정적이네요. 네, 그룹 차원에서 아주 확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구조죠. 투자자 동향을 보면 그 주가가 폭등했던 10월 31일의 수급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네, 어땠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대규모 매도에 나선 반면에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아주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아,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을 샀군요. 네, 이건 소위 큰손 투자자들이 현대오토웨버의 장기 성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 위에 기관과 외국인의 긍정적인 시선까지 더해진 모습이네요. 하지만 앞서 잠시 언급됐듯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는 또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현대오토웨버가 직면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나 좀 넘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주요 리스크 요인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장 구조적인 부분은 역시 높은 그룹 내부 거래 비중입니다. 아, 그 부분. 네. 매출의 약 80%가 현대차, 기아 같은 그룹 계열사로부터 발생하는데요. 이게 물론 안정적인 수입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룹의 실적이라든지 투자 계획 변화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죠. 의존도가 높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 리스크에서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룹의 흥망과 그야말로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는 셈이죠. 그룹 의존도가 높다는 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그 KT그룹 투자 관련 의혹으로 대표회사가 수사를 받았던 이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겠죠. 과거 이슈도 신경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치열한 기술 경쟁 역시 아주 현실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차량용 OS 분야에서는 테슬라, 구글 웨이모 같은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 중국 기업들도요? 네.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또 과감한 R&D 투자가 어떻게 보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동차가 점점 더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보안 문제의 중요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은 SDV 시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가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면 그 파장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차량 해킹 방지라든지 데이터 보호 같은 보안 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네. 그 외에도 SW 개발자를 비롯한 핵심 인력 확보 경쟁 심화 문제,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높은 업무 강도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나 반도체 공급망 이슈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군요.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측면과 또 잠재적 위험들을 종합했을 때 현대오토에버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주가 급등 이후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장 정점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향후 1년 내외를 본다면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차세대 ERP 구축 같은 고부가 가치 SI 사업이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특히 현대차 그룹의 그 SDV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실행될수록 차량 SW 부문의 매출 기여도라든지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DV 전환이 핵심 동력이군요. 그렇죠. 정점 우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SDV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물결이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잠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물론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 추세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성장 여정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장기적인 성장 목표 역시 상당히 야심차입니다. 2027년까지 매출 5조 원 돌파, 이게 현재의 약 1.5배 이상이거든요. 와, 5조 원! 네, 그리고 향후 5년간 최대 1조 1천억 원 규모의 R&D 투자, 또 글로벌 인력 8,100명 이상 확보 등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강한 성장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매출 규모를 1.5배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는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네, 그렇죠. 그룹 차원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또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사실 제시하기 어려운 목표죠.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자동차 관련 사업 외에도 농기계라든지 방산, 선박 분야의 특화된 IT 솔루션이나 아니면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 로보틱스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 신사업 확장도 고려하는군요.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 SDV 전략의 핵심 브레인이자 실행자로서 인상적인 실적 성장과 또 AI 협력 기대감이 맞물려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네, 또 탄탄한 재무 구조 위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그룹 의존도라든지 치열한 기술 경쟁, 또 잠재적 리스크 같은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는 점까지 균형 있게 짚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현대오토에버는 그룹 내에 현대, 기아, 제네시스처럼 각기 다른 성격과 또 지향점을 가진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브랜드 개성이 강하죠. 네,
이 브랜드들에게 모빌진과 같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통의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각 브랜드만의 고유한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그리고 차별화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 표준화 속의 차별화.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표준화의 효율성과 차별화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기술적 혹은 조직 문화적 도전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게 현대 오토에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준화와 개성의 조화라는 어쩌면 좀 모순되어 보이는 목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는 탐색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